자, 15번 연속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뭐야, 이거 15번. 이거 맞잖아. 그치? 어, 어. 자, 여기 또 주장 약화. 연속 여섯 번째 문제. 이거 충분히 연습시킵니다. A의 주장을 약화시켜라. 강화시켜라. 일단 A가 하는 주장은 무조건 맞는 겁니다. 왜? 실험이든 데이터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실험군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은 뭐고, 그 내용의 핵심어는 뭔지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보기는. 왜? 그걸 가지고 약하든 강하든 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약하든 강하든 시킬 때에는 컨트롤 그룹, 대조군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대조군이 빵꾸가 나면 약화가 되고, 이 대조군이 맞으면 강화가 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은 약화시키라니까 이 대조군을 엉망으로 만들면 돼요. 말도 안 되게. 실험 불가능하게 만들면 된다. 자, 정치 과학자들은, 전문가들은 선호하는, 좋아한대요. 전통적인 견해를, 어떤 견해를? 보토의 행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통 전통적인 견해라는 얘기는 선거자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행동이나 생각, 그치? 이런 거를 좋아하는 정치 과학자들은 뭐라고 주장하냐 하면, 그러니까 주장이니까 얘는 갖고 가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음? 자, 선거는요, 선거에서 선거하는 것은 나 바뀌지 않아. 바꾸지 않아. 태도를. 후보자의 태도. 그 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행동을 바꾸지 않는데요. 자, 이게 주장이죠. 그러면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이 후보자에 대한 투표자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 이 말이 뭘까요? 투표는 유권자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겠네요. 그럼 A 주장은 뭐야? 그렇죠? A 주장은 지금 실험군이잖아. 실험군의 주장은 바꾸지 않는다. 그죠? 바꾸지 않는다죠? 네. 태도에 바꾸지 않는다. 맞습니까? 네. 네. 맞아요? 네. 그래. 자, 초점을 맞추고 각각의 미국 대통령 선거에 이때까지,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실험을 했대. 이러한 주장에 실험을 했대요. 그쵸? 이러한 주장에, 구별하는 거죠. between A and B. and가 여기 있는 거죠. 그쵸? 자, 자, 서브젝트들과, 이 서브젝트는 누굽니까? 충분히 나이 먹어. 저기 투표할 정도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 중 반이 투표를 했고요. 얘네들과 그렇지 않으면 유사한 서브젝트, 얘네들은 또 뭐냐면 좀 어려서 투표할 수 없는 애들. 이 둘 사이를 실험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험을 한번 가볼게요. 실험은 A와 B를 실험을 한 거예요. A는 뭐냐면 나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표할 수 있다라고 할게요. 투표할 수 있을 만큼 나이가 충분히 있는 애와 투표할 수 없을 만큼 어린 애. 그쵸? 그러면 지금 투표는 해야 되잖아요. 투표에 관한 내용이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뭐 실험군이 되겠죠? 그치? 그러면 투표하지 않는 애가 대조군이 되는 거야. 대조군. 내가 알아서 설정하면 되는데 15번은 좀 특이하게 지네들이 뭐 한 거예요? 대조군까지 설정을 해준 거야. 땡큐죠? 굳이 이 투표하지 않은 어린아이에 대한 내용은 쓰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내용이 없더라도 내가 대조군으로 그렇게 설정할 거니까.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또, 아유, 올려야 되네. 지우고 올릴게요. 자, 지금은 누구의 주장입니까? 전통적인
선호하는 사람들이 주장이죠. 그죠? 이렇게 올려서 어디까지 가니? 아이고, 다 읽었네. 자, 그래서 이 사람 전문가가 비교했습니다. 자, 비교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렐러티브하고 똑같은 말이야, 컴페어는. 그쵸? 어떤 기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리고 비교 대상이 있다. 그래서 해시태그 걸고 비교급으로 쓰는 경우가 정답일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시태그가 다 걸려야 돼. 자, 이 대상의 그룹들을 비교를 했다. 그러니까 A와 B를 비교를 한 거예요. 이렇게 비교라고 해야겠죠. 비교를 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선거에서 이긴 사람이겠죠. 위닝 캔디데이터니까 각각의 선거 2년 후에 생각을 비교했습니다. 자, 그러면 투표라는 게 투표라는 게 자, 이 선호한 전통적인 견해를 선호하는 사람은 투표자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투표를 할 수 있는 이 실험군에서는 태도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얘를 반박하면 바뀐다라고 하면 되죠. 체인지 된다라고 하면 되는 거네요. 이거 너무 단순한 문제네. 그러니까 투표할 수 있었던 사람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 그치? 태도가 바뀌었다. 태도 변화가 있었다면 주장 반박이 되는 거고, 네. 없었다면 주장 강화가 되는 거죠. 네. 됐습니다. 그러면은 주장을 반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후보자에 대한 태도가 바뀐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럼 대조군을 설정할 필요도 없네. 이건 너무나 반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네요. 그죠? 일단은 전통적인 유권자 행동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주장이 뭔지 파악을 했고요. 그건 바뀌지 않는다. 그쵸?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이런 실험군과 대조군을 주고 실험을 했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는 바뀌었다를 찾아야 돼? 안 바뀌었다를 찾아야 돼? 바뀌었. 바뀌었다죠. 맞죠? 네. 그치? 네. 대조군은 바뀌지 않는다가 대조군이 설정이 되면 네. 그러면은 주장 강화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약화시키라니까 바뀌었다로 가면 되는 거겠죠. 그쵸? 네. 이거는 뭐 갑자기 어려운 문제일 줄 알았더니 쉬운 문제네. 자, 대상자의 태도는 이 후보자 이후에 얘네들의 대장자의 태도는 뭐 나오면 돼? 바뀌었다가 나오면 되죠. 그쵸? 바뀌었다. 강하게 예측된다. 자, 대상자의 일반적인 정치 성향에 의해서 예측이 될 수 있다. 근데요. 예측이 되면 체인지가 아닌 거죠. 네. 그쵸? 네. 안 바뀌었어야 예측을 하는 거죠. 그죠? 무엇과 상관없이, 관계없이 그 대상자가 나이를 먹었냐와 상관없이 젊으냐, 뭐 이런 거와 상관없이 실험군과 대저군, 어른과 애들 상관없이 뭐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쵸? 체인지가 아닙니다. 자, B번 대상자가 있는데 자, 충분히 나이 먹지 않은 대상자 선거에서 주어진 선거에서 이거 투표할 수 없는 대상자죠. 네. 그죠? 선거를 경험한 사람들 사이에서의 태도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선거 안 해본 사람의 태도 변화를 얘기하면 안 되겠죠. 네. 그쵸? 이미 이게 이제 틀렸죠. 그치? 맞죠? 자, 상당히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뭐보다? 뭐 비교급 쓴 거는 괜찮은데 이미 이제 비교하는 대상이 틀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B번은 틀렸습니다. C번 대상자가 있는데 선거한 대상자, 그쵸? 선거한 대상자가 바뀌었다고 하면 돼요. 네. 더
폴러라이즈, 양극화하다, 분열하다 이런 뜻이죠. 양극화하고 분열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뭐예요? 바뀌었다죠. 그치? 바뀌었습니다. 뭐보다 대상자보다. 그쵸? 얘네들은 이제 대조군이죠. 대조군은 가만히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실험군에서 그냥 바뀌었다로 그냥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정답은 10번이네. 여기는 그냥 약화시키라니까 바뀌었다만 생각하고 풀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네. 그치? 문제만 길지. 짜증나네요. 그죠? 네. 이 폴러라이즈라는 단어는 중요합니다. 극성을 띠다야. N극, S극. 둘은 절대로 만날 수 없죠. 그래서 양극화하다. 그래서 대립하다, 분열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D번 읽어볼게요. 자, 이 대상자는 선거를 한 대상자와 선거를 하지 않는 대상자, 실험군과 대조군이 지금 묶여 있어요. 상당히 더 많이 표현할 가능성이 높다. 네거티브 한 태도를 뭐보다 긍정적인 태도보다. 자, 이것도 사실은 바뀌었다죠. 이것도 바뀐 거예요. 그러면 C 아니면 D로 갈 수 있는데 선거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둘 다 그렇다면 이 둘의 그룹을 구분할 필요가 없겠죠. 실험을 할 때. 그쵸? 맞죠? 그러면은 실험 대조군 설정이 완전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선거를 한 사람들이 후보자에 대한 태도 변화를 설명해야 되는데 선거를 안 한 사람의 태도 변화는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럼 이 얘기는 뭐야? 모든 사람이 태도가 바뀐다는 거니까 선거를 한 사람이 태도가 바뀐다에 대한 주장을 약화시켜야 되는데 얘는 그냥 선거를 했던 안 했던 애새끼든 전부 다 태도가 바뀐다는 얘기잖아. 이러한 것들을 일반화의 오류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D번은 바뀌었다는 맞아. 하지만 나이 선거 안 한 사람까지 포함을 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정답은 C번입니다.